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저런 반민주적이고 종북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저런 정당을 우리가 우리 국민 세금을 바쳐가면서 지켜봐야 된단 말입니까? 진작부터 애국 시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원내 제1당이다 보니 법무부 역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해산이 되어도 진작에 해산되었어야 될 그런 정당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도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왜 해산돼야 할 정당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진작부터 생각해왔던 지점인데,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정면으로 반기를 쳐들고 나선 정당입니다.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했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그리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8대1의 의견으로 진보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의 강령 및 기본 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강령을 기조로 내세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진보당은 사실상 통진당 출신의 김재현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통진당의 후신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민주당은 그 진보당의 후견인 노릇을 하면서 진보당의 원내 정당화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진보당의 비례대표 의석 2석 전종덕 정혜경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2석을 내주고, 울산 북구 선거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내어줘서 윤종호 의원이 당선되도록, 그래서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 정당인 진보정당의 숙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원내 종북 정당의 씨앗을 심어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활동 곳곳에서 좌파 이념을 넘어서 종북주의자들과 손잡은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간첩이 득실거렸던 민주노총과 아무 끄리낌 없이 손잡고 지금 장외 집회까지 열어왔죠. 그랬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과 산업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간첩죄를 확대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기업들의 기밀공개법이나 다름없는 국회에서의 정은감정법 개정안은 또 독자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남태령에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을 비호하고 트랙터로 무장한 내란 세력의 서울 진입을 도왔습니다. 지난 주말 내란 시위는 반정부 시위 단골이며 국보법 위반과 간첩단 사건 연루자가 리더인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이라 그러죠. 전농이 주도를 했습니다. 시위에는 통진당 이석기 석방운동을 펼쳤던 종북 성향 인사들과 중국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트랙터로 무장한 시위대의 서울 진입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번 트랙터 시위를 주도한 인사 상당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통진당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원호 전농 회장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의 석방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하 회장은 2016년부터 경남진보연합 대표를 맡았는데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 뻔했던 정영희 전 연홍 부회장도 이번 트랙터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통일선봉대 대장으로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양옥희 전 연홍 회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전국을 누볐던 인물입니다. 종북주의자인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재현 진보당 대표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종북 세력과의 연대의 눈치를 보던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종북 세력과 완전히 손잡으면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마은혁 판사는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이라고 합니다. 인민노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민노련은 남한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남북통일 그러니까 공산화 통일이죠. 남북통일을 목표로 삼았던 좌익혁명단체입니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전개하던 이 단체에서 마은혁은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담당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민주당은 헌법수호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임기가 무려 6년입니다.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재명을 집권시키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뒤수습을 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겠다고 합니다. 나라에 어찌됐건 간에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기도 합니다. 뭐든지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만 하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대변인이란 놈은 국무위원 5명을 무더기로 탄핵시켜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무너뜨려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 세력이 아니면 어떤 게 내란 세력입니까?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내용에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어떻게 위배하고 있는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전문가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용어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원래 있던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제외한 민주주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법안에 있어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는가 하면 이재명의 대표 정책 역시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지급, 대학 무상교육 등이 이재명의 핵심 공약입니다. 주택과 일정 소득을 정부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사회와 사회주의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각종 악법들을 입법해서 무더기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법들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을 그런 법들입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 책임을 경감하고 하청업체도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그 자리에서 거의 파산 선고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정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 쌀을 무제한 수매하도록 해서 쌀 공급 과잉과 재정 출혈을 야기시키는 양곡관리법, 국회에서 요구하면 기업인은 언제든 출석해야 되고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영상으로라도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기업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은감정법 개정안, 이런 법안들을 민주당은 아무렇지도 않게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상권 분립 제도를 부정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 발의 등의 활동도 해오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해서 상권 분립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또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는가 하면 원내대표란 자는 판사도 선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조국, 이재명, 황운하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해서 특검 수사를 하자는 특검법, 그런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판검사법 왜곡죄까지 주장하고 있죠. 하나같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재편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에 제소될 위기까지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내 제1당 대표가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니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서둘러서 탄핵시켰던 것도 민주당의 선제 공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헌법 질서를 뒤흔들 온갖 구상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무부 장관부터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박성재 장관의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앞전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 장관이 본회의장 답변 후 중도 퇴장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야당 대표의 얼굴이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됩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로 올랐던 것일까요?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켜버리면 차관이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행 입장에서 더군다나 대통령도 없는 상황인데 감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민주당이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위헌 정당 심판 청구 사유는 지금 하루에도 몇 가지씩 쌓여가고 있는데 실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한 위헌 정당 심판 청구 운운하는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다 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도 가만히 보면 과연 이게 정당인가 싶은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